일단 오늘 그 뭐라 그럴까요? 한국 증시 오늘 좀 조정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미국 증시도 좀 빠졌었고 네. 이렇게 오른 이유 강한 모습 무섭다고 표현할 정도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주변에서 여러 군데서 들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센 장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이제 탄식에 가까운 어떤 박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장이 좋을 수도 있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는 날에는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조용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전자도 갈 뿐만 아니라 전 섹터가 두루 다 올랐었던 모든 증시가 그냥 하루 이틀 쉬더니 그때 내가 쉰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추진력을 받고 시장이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시장에서 뭐 솔직히 대단하게 막 뾰족하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한 달 전에 이야기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이 와버리니 그냥 박수만 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네. 13조 전부 어닝 서프라이즈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모습으로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 어쨌든 1.8%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네. 세론이 돼버렸다. 네네. 시장의 생각보다는 미흡했나 보다. 네. 좀 다들 이렇게 뒤늦은 후회들 이 분석들을 했는데 그 분석이 아주 민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와버렸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제 생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어제 빠지는 거 너무 납득이 되는 일이었어요.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할 때는 늘 빠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에서 호실적을 발표하면 여지없이 빠졌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단기 상승폭이 크다라는 점이 어제 음봉은 너무나도 납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저께 음봉으로 마이너스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일본의 IT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특히 중국 반도체 쪽은 아예 박살이 나버렸었기 때문에 네. 아시아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저께 상대적으로 잘 견조했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강했었냐라는 키워드는 저는 파월의 양적 긴축을 이제는 종료하겠다라는 그게. 말이 가장 시장에서 기다렸었던 뉴스였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나 덤덤하게 이 액션을 취해준 것이 시장에서 환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그 미중 관세 전쟁의 네네. 일환이죠. 지금 이제 또 선박, 뭐 해운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지금 서로 아주 날서게 싸우고 네네. 있고 그것이 결국 미국 증시를 흔들리게 하는 변동성 요인이 됐는데 악재죠. 네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가 오른 거 보면 이제 그 소재는 더 이상 악재로서 이제 힘을 발휘 못한다로 봐야 되나요?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방향성과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방국들과의 관세 협상을 끝내고 거의 뭐 이제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그림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관세가 어떤 글로벌 그 우방 국가들은 끝났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재정을 충당한다는 것과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서 일단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했던 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였는데 안 내리면 내년에 연준 의장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마. 확고하게 시장에다가도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줬죠. 이제 경제적인 데이터, 경제와 준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부러지는 이런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할 일은 글로벌 정치적인 행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과 실제로 실무진들이 협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거든요. 미중이. 그런데 이게 사실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중국이 거기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데 어제 반도체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중국이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맞불로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구나라는 것 중에서 이제 시장이 완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 또 무슨 말이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은 대두를 안 사주기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콩을 아예 오래 안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주고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그거 꼭 미국에서 안 사줘도 돼 이런 스탠스를 한다면 트럼프는 또 그 카드를 갖기 위해서 또 무슨 어떤 강한 압박을 할지 뭐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안테나는 세워둘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간에 뭐 이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증시 이제 4,680 얼마죠? 4,657. 예. 3,000. 네, 3,657. 마음에 있는 말이 먼저 막 5,000을 보고 있다 보니까 3,657인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또 한 7,400억 사긴 했어요. 네네. 오늘 너무 뜨겁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시장은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를 잡을 것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더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전날에 조정이 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 제가 바라보는 포인트는 시장의 종목군들, 섹터군들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장도 미국이 엔비디아가 하락했지만 다우지수라든가 러셀은 괜찮았거든요. 우리 증시도 이번에 하락 파동이 나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반도체 좋은 거 알겠는데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너무 커서 좋은 건 알겠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느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바닥에 있는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명분이 떡밥이 딱 던져지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싹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당분간은 시장이 이렇게 좋다면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면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들에서 이게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라는 것은 주도군들 가지고 있는 그 주포들의 영역들에게 넘겨놓고 지금 덜어놓은 종목군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는 시장이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1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독주해가지고 지수가 20% 오르는 것보다 어떤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박스권에서 돈을 버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떻게 올라가는 주도주의 있어서 그걸로만 계속 목매이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는 그 차트 있잖아요. 막 정배열 되고 뭐 5일선, 21선 뚫고 그런 종목들이 솟아나는 시장이라서 당분간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삼성전자를 85,000원부터 매도한 개인들의 자금이 충분히 시장에서 활동 자금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개인 투자들이 돈 벌 수 있는 좀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반도체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종목의 시야를 넓히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반도체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종목의 시야를 넓히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개인들 떨어질 때는 또 한 1조 이상 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오를 때는 또 1조 가까이 또 팔았어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개인들이 사고 팔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기관들 외국인이 던지니까 개인들이 받았을 비자발적으로 사지게 된 밑에 것이고 깔아놨는데. 그렇죠. 지금은 기관들이 밀어 올리니까 개인들이 매도가 되어진 거지 개인들이 꼭지를 알고 이렇게 트레이딩 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뭐 충분히 뭐 개인들이 역행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전 섹터가 올라갔다는 점 안에서 오늘은 모두가 해피할 수 있다, 해피하다라는 시장이라는 점.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갈 때 다른 것들이 못 갔는데 지금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스펙트럼이 확 넓어졌다라는 점이 이 시장의 핵심 포인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고객 예탁금도 80조가 넘어섰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이제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이 오를 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우리 진짜 뭐 4천 넘어서 5천 이렇게 계속 버티면서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포인트는 이제 너무나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남아있는 한두 달 동안 좀 기간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 기저 베이스가 첫 번째는 중국과 미중 간의 갈등이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단기 자금이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 스탠스를 마무리 짓고 이것을 양적 완화로 바뀌는 순간에 연준이 사실은 금리 인하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이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은 금리 인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이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이러한 어떤 단기 자금이 말라가는 것에 대한 노이즈가 시장에 한번 반영이 되고 연준이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액션을 먼저 취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악재는 주식이 좀 많이 올라서 올라가 있는 종목을 못 산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점. 그러면 그 안에서 솔직히 지금 반도체는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보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이 자리에서 살 거냐? 이 부분은 조금 갸우뚱해.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지수 자체 여기서 4천을 내일 당장 간다 이런 거 얽매이지 마시고 조금 종목이 좀 순환매로 돌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사실 한국장이 계속 그랬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 3,600대 네. 이 시점에서 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뭐 고객 예탁금 80조라고 그러지만 이 많이 오른 거 사이 참 무섭잖아요. 또 과거처럼 샀는데 또 꼭지 사는 거 아닐까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떤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섹터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거는 뭐 섹터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불장에서는 불타기 혹은 네. 뭐 저 신고가 매매 네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동안 못 오른 것들이 이제 키 맞추기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에 들어가서 좀 답답해도 기다린다. 전략하는 그거는 분도 있고.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증권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업이라는 것이 제가 찍은 종목을 손님을 끌고 가는 영업 스타일도 있고 하지만 거액 자산가들 분들은 그분의 성향에 제가 맞춰드리는 포트를 짜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맞아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취향에 좀 집중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맞지 투자 아이디어가 다 않을까. 맞아떨어져 지금 간다. 그런 시장인데 제가 보는 아이디어는 조금 확률이 지금 엔비디아는 좀 어저께 빠진 것은 엔비디아가 빠졌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시장의 색깔이 지금까지는 반도체만 본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독주였어요, 시장이. 그런데 지금은 엔비디아는 빠지면 AMD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 독주의 시대가 아닌 금리 인하,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라는 것은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것이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 고금리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잖아요. 그럼 부자는 더 부자가 돼요. 난 돈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10% 이자를 받잖아요. 돈이 없어서 빌려야 되는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고 허리가 휩니다. 등골이 휘어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라는 것은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델론만 되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종목 이런 것들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뭐가 됐든지 간에 금리가 인하된다는 사이클을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한다는 것은 기회가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못 갔어.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못 갔던 종목이 뭐 별로 없어요. 별로 그렇죠. 없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다들.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간 게 헬스케어 쪽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지수로만 본다면 다우 지수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보다는 지금 아시아 반도체가 오르는 것처럼 AMD가 오르는 것처럼 시장이 좀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들로 기회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금리가 인하될 때는요. 갖다 붙이면 다 호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바닥에서 좀 고개를 드는 종목군들 안에서도 기회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기적에 있습니다. 네.